여러분, 스마트폰 오른쪽 위에 배터리 잔량이 딱 100%로 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시죠? 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맞아요. 반대로 이게 막 빨간색으로 변해서 5%, 3% 이렇게 깜빡이면 왠지 모른 불안감이 엄청 엄습하잖아요. 우리는 그 작은 배터리 아이콘 하나에 일상의 안도감을 진짜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매일 타는 전기차 바다, 혹은 저게 거대한 발전소 옆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서 도대체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화학적, 전기적 에너지를 아주 좁은 공간에 막 억지로 우겨넣고 뚜껑을 덮어둔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거든요. 억지로 우겨 넣었다. 네, 에너지가 고도로 밀집되어 있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볼 때 언제든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외부를 향해서 뿜어져 나가려는 성질을 띠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억눌린 에너지가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는 그 끔찍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할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사실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 자료가 바로 박영선 교수가 올해 인터배터리 2016 현장에서 직접 꼼꼼하게 기록해온 탐방기 노트거든요. 네, 현장의 생생한 인사이트도 아주 꽉 차 있는 자료죠. 맞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 안전. 진짜 안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박용성 교수의 노트에 기록된 올해 전시의 3대 키워드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폭발적인 확대, 그리고 배터리 화재의 가장 큰 적인 열폭주 대응,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열폭주 대응이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얻어가셔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제 산업계가 배터리 화재를 막기 위해서 어떤 기적의 불연성 신소재 하나만 달랑 개발하겠다. 이런 단일 해결책의 관점을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오,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대신 이걸 5개의 접겹이 쌓인 방어막으로 보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시스템 기반 배터리 안전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아주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화재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소재 하나로 땡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방어 시스템이 막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오늘 자료에 담긴 이 5개의 방어막들을 저희가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가장 겉면, 그러니까 이미 배터리가 다 만들어져서 현장에 막 거대하게 설치된 가장 바닥 쪽부터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시스템 레벨부터 보는 거죠. 네. 수만 개의 배터리가 막 컨테이너 크기로 모여있는 ESS 시스템 레벨 말이에요. 여기서 불이 나면 솔직히 밖에서는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가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박영성 교수의 노트를 보면 선그로우라는 회사의 파워 타이탄 2.0 시스템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파워 타이탄 2.0이요? 이름부터 뭔가 엄청 튼튼해 보이네요. 그렇죠. 과거의 안전대책은 어떻게든 화재 발생률 자체를 0%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데만 막 집중을 했거든요. 하지만 수만 개의 셀을 모아놓은 거대한 시스템 단위에서는 쿨하게 현실을 인정합니다. 어떤 현실을요? 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요? 네, 수만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불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재가 나더라도 절대 옆으로 번지게 두지 않고 가둬버린다. 즉, 예방에서 억제, 컨테인먼트의 철학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화재를 아예 하나의 방에 묶어둔다는 건가요?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잠수함이 막 오래를 맞았을 때 한 구역에 물이 새면 그 엄청나게 무거운 철문, 방수 격벽을 쾅 달아서 배 전체가 가라앉는 날 막잖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와, 작동하는 철학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수함 격벽 비유가 딱 맞아요. 선그로우 시스템은 겉보기엔 그냥 거대한 배터리 보관함 컨테이너 같잖아요. 네, 그냥 네모난 박스 같죠. 근데 내부를 보면 전기실, 배터리실, 냉각실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 격리된 구획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더라도 그 방을 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진짜 돋보이는 건 화재가 발생할 때 생기는 물리적 압력을 역이용하는
압력 완화 패널 장치들입니다. 압력 완화 패널이요? 그러면 압력밥솥 위에 달린 추처럼 막 터지기 전에 미리 김을 쫙 빼주는 그런 원리인 건가요? 원리는 비슷한데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배터리 하나가 열폭주로 시작하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섭씨 1000도 이상으로 확 치솟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고압 팽창가스를 막 뿜어냅니다. 1000도요? 와, 상상도 안 가는 온도네요. 그렇죠. 그 두꺼운 철제 컨테이너 안에 이 고압가스가 꽉 차오르면 결국 용기 전체가 빵 하고 대폭발을 일으켜서 인근 시설까지 싹 다 날아가 버리겠죠. 아, 갇혀 있으니까 더 크게 터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패널은 내부 압력이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특정 방향의 지붕이나 벽면을 강제로 스스로 개방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폭발의 에너지를 하늘이나 빈 공간으로 뿜어내게 만들어서 옆에 있는 다른 배터리 모듈이나 인접한 컨테이너가 충격을 받지 않게 보호하는 거죠. 아, 폭발을 막을 수 없다면 폭발하는 방향 자체를 미리 설계해두는 거군요. 진짜 똑똑하네요. 게다가 노트 보니까 아크 결함 감지 기능도 있다고 적혀 있던데 아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겨울철에 스웨터 벗을 때 막 따끔하게 치는 정전기 스파크 같은 건 아닐 테고요. 정전기 스파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크 결함은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전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절연이 파괴되었을 때 전기가 공기를 뚫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일종의 플라즈마 방전 현상입니다. 플라즈마 방전이요? 네, 이때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온도가 무려 수천 도에 달합니다. 태양 표면 온도랑 거의 맞먹는 엄청난 열이죠. ESS 내부에서 이런 아크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배터리셀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줄줄 녹아내리면서 즉각적인 열폭주로 이어집니다. 태양 표면 온도요? 와, 그럼 방수격벽이고 뭐고 다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그로우 시스템은 이 아크가 딱 발생할 때 생기는 특유의 빛과 주파수 파형을 밀리초 단위,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감지해서 물리적인 열 피해가 가기도 전에 아예 전력을 팍 끊어버립니다. 와, 1000분의 1초요? 게다가 순행식 열 관리 기술도 단순히 찬물을 막 붓는 게 아니라 액체를 순환시켜서 수만 개의 배터리 온도를 다 똑같이 맞춰주는 거잖아요. 열 불균형을 잡아서요. 진짜 철저하게 가두고 버티는 시스템이네요. 네,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첫 번째 외곽 방어선이죠. 자, 그럼 불이 났을 때 가두는 이 격벽 기술은 제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애초에 방금 말씀하신 아크 플라즈마나 과전류 같은 진짜 무서운 불씨 자체를 배터리 밖에서 아예 던지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럽고 예리한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두 번째 레이어인 전력보호 기반 화재 예방 기술입니다. 이번 탐방기 사료를 보면 박용성 교수가 이튼 부스를 엄청 집중적으로 취재했더라고요. 아, 이튼, EATON이요? 네, 맞습니다. 이튼은 전력 관리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서 제시한 해답은 이거예요. 배터리를 터지게 만드는 전기적 방아쇠를 어떻게 가장 빨리 찾아내서 싹둑 잘라낼 것인가. 여기에 모든 기술력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전기적 방아쇠를 자른다. 노트에 보니까 지능형 차단기나 DC 보호 장치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지능형 차단기라는 게 약간 우리 집 신발장 옆에 있는 두꺼비 집 있잖아요. 누전 차단기. 그거의 엄청난 초고도화 버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기를 막 한 번에 많이 쓰면 툭 하고 떨어지는 그거요? 네, 누전 차단기에서 진화한 개념은 맞습니다. 근데 상황을 판단하는 지능 수준과 속도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차단기는 이미 전류가 한계치를 막 넘어서서 물리적으로 열이 펄펄 발생하기 시작할 때 내부 부품이 휘어지면서 떨어지거든요. 아, 이미 열이 나야 떨어지는군요. 반응이 좀 느리겠네요. 그렇죠. 한 발 늦는 겁니다. 하지만 이튼의 지능형 차단기는 전압과 전류의 파형 자체를 밀리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합니다.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서지, 즉 정말 찰나의 순간에 비정상적으로 딱 튀어오르는 전압 패턴의 징후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열폭주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산불이 나기 한참 전에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미세한 떨림? 그 파형만 딱 보고도 아, 이건 10초 뒤에 큰 쇼트를 일으킬 나쁜 파형이다. 이렇게 미리 판단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측 방어죠. 이거 들으니까 약간 클럽 입구에 서 있는 진짜 덩치 큰 베테랑 기도 생각나네요. 바운서요? 바운서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왜냐면 손님들이 클럽 안에서 이미 치고받고 싸워서 피가 나야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걸어오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나 막 불안한 눈빛,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만 딱 보고도
저 손님은 오늘 무조건 사고 친다 판단해서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입구 컷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연장해보자면 그 입구의 기도가 손님의 심장박동수랑 혈압 변화까지 읽어내는 수준인 거죠. 와, 엑스레이 눈을 가진 바운서네요. 네, 실제로 ESS나 데이터 센터, 심지어 배터리를 만드는 거대한 제조 라인 전체에 2튼의 전력 보호 장비들이 엄청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이건 배터리 내부의 결함을 찾는 게 아니라 멀쩡한 배터리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외부 환경, 즉 불안정한 전력이라는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싹 차단하는 매우 능동적인 예방선인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상 손님은 이 튼의 차단기가 완벽하게 막아낸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약간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전기차 화재 뉴스? 우리 꽤 자주 접하잖아요. 그렇죠. 잊을만 하면 나오죠. 그렇다면 이거는 배터리가 태어나는 공장, 그 제조 공정 자체로 아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세 번째 레이어죠. 진짜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많은 소비자분들이 배터리 화재 뉴스를 볼 때 저거 사용 중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충격을 줬거나 너무 오래 썼거나 해서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좀 다릅니다. 배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그 내부에 이미 화재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로 출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의 요코가와 부스에서 강조한 고정밀 계층 및 제어 솔루션이 바로 이 치명적인 씨앗 자체가 아예 싹 트지 못하게 공정 전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재의 씨앗이요? 배터리 공장에서 도대체 어떤 씨앗이 심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먼지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이물질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건 바로 불균이람입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 아주 얇은 금속 방막 위에다가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인 까만색 슬러리를 바르거든요. 이걸 도공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슬러리요? 약간 물감 같은 건가요? 네, 끈적한 반죽 같은 건데 이 슬러리를 바르는 두께가 진짜 아주 완벽하게 균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코가와의 이 정밀 스캔 센서 시스템이 없다면 특정 부위의 두께가 단 몇 마이크로미터라도 두껍거나 얇게 발릴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오차가 나중에 화재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물리학적으로 진짜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도포 두께가 미세하게 다르면 나중에 소비자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 전기가 흐르는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얇게 발린 곳은 전기가 막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저항이 커지고 그 아주 좁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열이 펄펄 발생하게 되죠. 아, 좁은 길에 차가 몰리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슬러리를 섞을 때 제대로 안 섞여서 화학 소재가 미세하게 뭉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유하자면 밀가루 반죽이 제대로 안 섞여서 빵을 구웠는데 안에서 생밀가루가 확 씹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생각만 해도 별로네요. 근데 화학 물질이 그렇게 뭉쳐 있으면 나중에 전기 들어갈 때 그 부분만 과하게 반응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소재가 뭉친 부분에서는 화학 반응이 완전히 폭주를 합니다. 리튬 이온이 정상적으로 이동을 못하고 거기서 굳어져서 뾰족하게 자라나는 결정, 즉 덴드라이트 현상이 생깁니다. 덴드라이트요. 바늘 같은 건가요? 네, 진짜 미세한 바늘처럼 뾰족하게 자라나는데요. 이 덴드라이트가 결국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안전하게 딱 나누고 있는 얇은 분리막을 서서히 찔러서 찢어버립니다. 찢어지는 그 순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직접 딱 만나면서 내부 단락이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열폭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 그 설명 들으니까 진짜 등골이 서늘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타고 가던 전기차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불이 난 게 아니라 사실은 3년 전에 배터리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 얇은 막을 바를 때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게 덜 발렸던 그 찰나의 순간이 3년 뒤에 터질 시한폭탄 타이머를 작동시킨 거였다는 뜻이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코가와의 기술처럼 공정 전반에 걸쳐서 소재의 유량, 혼합 밀도, 도공 두께를 실시간으로 계속 스캔하고 데이터로 제어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겁니다. 진짜 필수겠네요. 이건 단순히 불량률 낮춰서 회사 원가 덜가맞아 이런 수익성 문제가 아니에요. 배터리의 장기적인 화재 위험 자체를 공장문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틀어막는 가장 근본적이고 철저한 화재 예방망인 거죠. 와, 진짜 공정관리의 중요성이 확실히 뇌리에 박혔습니다. 아까 그 생밀가루 비유도 확 와닿고요.
하지만 전문가님, 제가 만약에 배터리 공장장이라고 해도 100% 완벽하게 다 잡아낼 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네, 왜냐면 수천만 개, 수억 개의 배터리셀을 막 미친 듯이 만들다 보면 그 촘촘한 요코가와 센서망을 피해서 아주 교묘하게 숨어 들어간 불량품이 통계적으로 무조건 몇 개는 존재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율이 100%일 순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단단한 케이스를 다 씌우고 밀봉 용접까지 싹 다 끝내서 겉보기엔 진짜 멀쩡한 완제품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반으로 쪼개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류를 꽂아보는 전압 테스트를 해보면 멀쩡하게 합격될 텐데 이 속에 숨은 시한폭탄을 겉만 보고 도대체 어떻게 속아내죠? 이게 네 번째 레이어인가요? 네. 바로 거기서 네 번째 레이어인 비파괴 검사 기술의 가치가 진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번 현장 자료에서 크게 주목받은 기업 중 하나가 SBT라는 곳인데요. SBT요? 네. 이들은 이름에 들어있는 것처럼 초음파를 이용해서 배터리의 내부 구조를 뜯어보지 않고도 그대로 꿰뚫어 봅니다. CSEM, 즉 초음파 현미경 기술이 핵심 무기죠. 잠깐만요. 초음파요. 그 산부인과에서 태아 상태 볼 때나 내과에서 복부 검사할 때 배에 차가운 젤 바르고 막 문지르는 그 초음파 방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속 덩어리 배터리 속을 어떻게 소리의 파동으로 볼 수가 있죠? 놀랍게도 근본적인 물리학적 원리는 우리 몸에 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초음파는 물질을 통과하다가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어떤 경계면을 딱 만나면 소리가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아, 반사되는 파동을 읽는 거군요. 네, SBT의 장비는 엄청난 고주파 초음파를 배터리 내부에 정밀하게 쫙 쏘아보냅니다. 배터리 내부는 원래 여러 겹의 막이 아주 꽉 눌려있는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근데 만약 제조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내부에 공기가 들어간 아주 미세한 기포가 생겼거나 층과 층 사이가 벌어져서 떨어지는 박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 알겠어요. 초음파가 금속이나 액체 전해질을 잘 통과하다가 그 텅 빈 기포나 벌어진 틈, 즉 공기층을 딱 만나게 되면 밀도가 확 달라지니까 소리가 거기서 튕겨져 나오겠군요. 그걸로 내부 지도를 그리는 거고요. 와,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완전 핵심을 짚으셨어요. 외부에서 단순히 전압만 딱 재보면 내부에 기포가 좀 있어도 전기는 옆으로 어떻게든 위에서 흐르니까 그냥 정상, 합격 판정이 나와버리거든요. 전압 테스트의 맹점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기포나 박리가 있으면 그 텅 빈 공간으로는 리튬이온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온들이 그 빈 공간을 피해서 다른 좁은 쪽으로 한꺼번에 막 몰리게 되고 명절 고속도로 병목 현상처럼 과부하가 걸려서 거기서 열이 나기 시작하죠. 진짜 무섭네요. 이 초음파 기술은 외부 전기 테스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배터리의 이런 물리적 속병을 완벽하게 시각화해 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배터리를 위한 초음파 건강검진이네요. 겉보기엔 막 근육질에 달리기 기록도 엄청 좋은 운동선수인데 병원 가서 초음파나 MRI를 딱 찍어보니까 관절 사이에 숨은 미세 골절이나 염증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딱 그런 역할이죠. 이 레이어의 역할은 결국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을 우리 집이나 현장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아예 색출해서 밖으로 격리시켜 버리는 거군요. 네, 요코가와의 궁정관리가 결함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는 통제라면 이 SBT의 초음파 검사는 이미 만들어진 결함셀이 고객의 손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내는 아주 철저한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숨이 막히는 겹겹의 방어전입니다. 막 외부 충격도 막아내고 이상 전류도 차단하고 공장에서 불량도 억제하고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까지 샅샅이 마쳤습니다. 네, 진짜 험난한 여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독하게 운명의 장난처럼 이 모든 검사를 기적적으로 쏙 빠져나간 아주 교묘하고 미세한 결함 배터리가 기어코 현장 ESS나 제 전기차에 떡하니 설치되었다고 쳐보죠.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결국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배터리 속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며 열폭주가 막 시작되려 합니다. 불꽃이 튀거나 뻥 터지기 일보 직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최후의 신호는 대체 뭔가요? 온도인가요? 막 뜨거워지는 거요? 이 극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여정의 마지막 5번째 레이어입니다. 가스 분석 기반 열폭주 메커니즘 연구인데요. 박용성 교수가 기록한 일본 시마지의 가스 분석 솔루션이 이 분야의 최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마지의 가스 분석이요? 네, 배터리가 열폭주로 치닫기 직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변화는 연기도 아니고 불꽃도 아니고 외부 케이스의 급격한 온도 상승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특정 가스의 분출입니다. 가스요? 연기가 눈에 보이기도 전에 가스부터 먼저 새어나온다고요? 아니, 애초에 밀봉된 배터리 안에서 왜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배터리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인 마찰과 저항으로 아주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배터리 내부에 아주 얇은 보호막, SEI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열을 견디지 못하고 스르륵 녹아내리면서 붕괴됩니다. 내부 보호막이 녹는군요. 네,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스가 극미량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내부의 액체 전해질이 막 끓어서 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냄새 같은 게 나겠네요. 결국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던 끈끈한 화학 결합들이 열에 의해 끊어지면서 배터리가 나 이제 죽어간다고 밖으로 지르는 아주 처절한 비명소리 같은 거군요. 와, 비명소리. 상황의 본질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마주의 기술이 위대한 점은 단순히 배터리 옆에 가스 센서 하나 달아놓고 수소가스 냄새가 나네? 조심해! 하고 삐용삐용 알람을 울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들은 무려 수천 번의 열폭주 실험을 반복하면서 가스 발생의 화학적 메커니즘 자체를 완전히 해부해버렸습니다. 해부요. 네. 온도가 섭씨 80도일 때 수소 농도가 몇 ppm 오르고 그로부터 딱 10초 뒤에 일산화탄소가 특정 수치로 확 튀어오르면 이건 단순한 일시적 발열이 아니라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열폭주 1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와, 데이터화 시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온도, 가스 농도,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이 세 가지 축의 상관관계를 철저하게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건의 화재 패턴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한 알고리즘이 그냥 가스의 농도와 발생 순서만 딱 보고도 미래를 예측해버리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예측이죠. 눈에 불꽃이 보이거나 온도 센서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는 이미 폭주가 시작된 거라 늦은 거고, 시스템이 아주 극미량의 특정 가스 조합 냄새만 딱 맡고도 이 패턴은 10분 뒤에 무조건 터지는 공식이다. 무조건 지금 당장 전력을 끊고 이 구역을 셧다운해라. 이렇게 전체 시스템에 경고장을 날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이 나고 나서 부랴부랴 물을 뿌리는 원초적인 대응이 아니라 열폭주라는 화학 현상 자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아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준, 즉 거대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만든 겁니다. 데이터 파운데이션이요? 네, 이것이 화재 진압 전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자 배터리 안전에 가장 최우면서도 가장 빠른 지능형 방어선인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현장에 거대하게 설치되는 선구로우의 격벽부터 시작해서 이튼의 1000분의 1초 전력 차단, 요코가와의 공정 제어, SBT의 초음파 검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마지의 분자 단위 가스 예측까지 쭉 훑어보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뭔가 거대한 성벽의 입체적인 구조가 확 그려집니다. 결국 이 5개의 레이어가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노는 게 전혀 아니었군요. 네. 오늘 박용선 교수가 이 꼼꼼한 현장 탐방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그렇죠. 이 5가지 기술은 각각 요코가와, 이튼, SBT, 시마주, 선그로우라는 다 다른 회사의 기술이고 작동하는 층위도 제조부터 현장까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기반 배터리 안전 아키텍처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체처럼요? 맞습니다. 요코가와의 공정 제어로 애초에 불량을 막고 SBT의 초음파로 그물망처럼 걸러내고 이튼의 보호 장비로 밖에서 오는 이상 전력을 차단하고 시마주의 가스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도 뚫리면요? 그래도 만약 터지면 선그로우의 벤팅 패널과 격벽으로 그 안에 가둬버리는 것. 이 모든 톱니바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실질적인 안전이 100% 확보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긴 심층 탐구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이후로는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고해상도의 렌즈를 하나 장착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분명 시야가 넓어지셨을 겁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안타까운 전기차 화재나 ESS 폭발 소식을 딱 접하실 때 단순히 저거 또 불났네. 대체 어느 회사 배터리야? 하고 표면적인 질문만 던지고 넘기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제는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과연 저 수많은 방어막 중에 도대체 어느 레이어가 뚫린 걸까? 공장에서 초음파 검사가 기포를 못 잡은 건가? 아니면 이튼 차단기 같은 전압서지기가 제때 차단을 못한 걸까? 이렇게 사태의 본질과 원인을 아주 깊숙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진짜 전문가적인 안목을 오늘 가지게 되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옛말이 딱 맞습니다. 배터리를 바라보는 지식의 층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훨씬 넓고 다채로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푹 빠져들었던 오늘의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를 한 번 더 짜릿하게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죠? 오늘 우리가 이 5개의 레이어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배터리 안선을 진짜 책임지는 건 더 이상 리튬이나 전해액, 양극재 같은 배터리 화학물질 그 자체의 역량이 아닌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밀리초 단위로 전류 파동을 읽어내는 지능형 차단기, 공장에서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를 쭈락 스캔하는 정밀 센서, 초음파로 내부 구조를 3D로 그리는 비파괴 기술, 그리고 가스의 분자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를 점치는 AI 알고리즘에 거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코 배터리라고 부르는 저 네모난 물건은 과연 더 이상 전통적인 화학공학의 산물이라고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껍데기만 화학물질일 뿐 그 내부와 외부는 수천 개의 센서와 끊임없이 막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상태와 생명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엄청나게 고도로 복잡한 IT 소프트웨어 기기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와, 화학 덩어리가 아니라 데이터 기계다. 이거 진짜 생각의 틀을 깨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네요.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스마트폰 화면 우측 상단에 100% 배터리 아이콘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배터리 팩 안에 갇혀있는 그 엄청난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그 무서운 에너지가 밖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24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차단하고 억제하고 있는 이 위대하고 거대한 데이터 안전 아키텍처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의 배터리는 화학일까요? 아니면 데이터일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